적립된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건 불어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고 이게 1억 6,180이니까 1,600만 원 정도, 1억 2,900이니까 약 1,300 정도, 8,200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네,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강 2부 방송입니다. 여기는 어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사건이거든요. 고향지원 사건이다. 조금 전 일부 방송에서 순천 지원 사건에, 이걸 다시, 순천 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엄청 싸게 말이죠. 잠깐만, 6727.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분이 입찰 들어가셨다가 한 분은 불허가 결정받고 세 분은 대금 납부를 안 하고. 근데 여기 순천 지원 같은 경우는 재매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입찰 보전 금액이 10%인 듯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입찰 보전금에 몰수된 입찰 보전 금액이죠. 이게 적립된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건 불허가 나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게 1억 6,180이니까 1,600만 원 정도, 이것도 이제 1억 2,900이니까 약 1,300 정도, 8,200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그죠?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땡땡 98 17에 3,700 정도, 약 한 3,700만 원 정도가 몰수된 입찰 보전 금액이거든요. 몰수된 입찰 보전 금액인데, 그럼 이 금액은 결국은 뭐다? 나중에 배당할 적에 배당 재단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 사건 관련된 채권자들한테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해준다는 것.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곽모 씨라는 분이 6,880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럼 6,880만 원 플러스 3,700만 원. 여기에서 경매 비용 예를 들어 한 500 정도, 4,500 정도 나간단 말이죠. 뺀 금액이 이게 이제 순수한 배당 재단입니다. 이렇게. 배당 재단. 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진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2억 8,900짜리가 왜 6,880까지 떨어졌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제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고등수학 푸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등수학 푸는 게 아니라니까. 미적분 풉니까? 봐가지고, 인테그랄 리미트,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박모 씨라는 분은 계시는데, 대학력이 있대요. 2017년 6월 29일 날 전입신고 하셨잖아요. 근데 2018년 6월 5일자 저당권이니까 당연히 대학력이 있죠. 보증금액이 얼만데 2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이지, 무슨 8월 20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말이지, 2019년도 10월 21일자 배당 요구만을 취소한대요. 이 배당 철회잖아요. 그죠? 예. 사람 환장해버린다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나는 배당 요구만 취소한다 이거지. 그럼 권리신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권리신고를 왜 유지하냐 이거지. 그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간섭하려고, 이해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리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안 받겠다 이거지. 근데 나는 진짜 대학력이 있다 이거지. 대학력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거지. 그죠?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여기서 낙찰자한테 인수한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당 요구 서를 제출했단 말이지. 밑에 또 뻘겋게 또 표시되어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래 이게. 예?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돋보기 쓰시든지 해야지. 봐가지고. 2019년 10월 21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철회서 제출 뻗어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이것도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자 이겁니다. 2019년 10월 21일이거든요. 2019년 10월 21일인데, 이거 보면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 2019년 10월 21일이요. 2019년 10월 21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월 21일 날 해가지고 임차인 박모 씨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대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임차인 2019년 8월 20일 날 해가지고 임차인 박모 씨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한 두어 달 후에 보니까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이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 이런 식으로 문건 접수 내역에 따닥따닥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다면 이건 뭐 대단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봐가지고 상당히 주의가 산만한 하신 분들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이게 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또 이게 막 그냥 2중, 3중으로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에 나와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죠. 이건 그만큼 뭐다. 법원에서 야, 요런 게 이렇게 돼서 조심하시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깨지지 뭐.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보시라니까요.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대요. 이때. 그러다가 이때 배당 요구만을 취소하는, 이게 아까 우리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매정보지상의 내용도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뭐 카피 뜨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뭐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기에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9년 11월 1일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2019년 10월 21일자 이렇게 또 제출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 민사소송부바에서 경매가 진행될 적에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줬는데 지금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건 경매법정 가기 전에 경매정보지에 의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놓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고향으로 넘어갈게요. 2020타경에 73166 73166 해가지고요. 보세요. 보시면요. 1차 기일날 4억 1천만 원이죠. 최저 가격이. 근데 단독으로 하셔가지고 5억, 뒤에 7천 원, 5억 7천 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5억 원에다 7천 원 더 붙였습니다. 근데, 우와, 대감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이분은 얼마짜리 떡입니까? 4,100만 원짜리잖아요. 와, 큽니다. 떡 커요, 그죠? 4,100이, 이게 막,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막, 그냥 무슨 뭐 고등수학 풀고 막, 이게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봐가지고. 1차적으로 경매정보지 보시고, 두 번째 뭐다, 이게.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고, 세 번째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라니까. 그거 보시면요, 낙찰자한테, 경매 투자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물론 100%다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지간한 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 보시고 그거 따라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면 될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뭐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시 재차 재경매죠. 다시 재차 재경매니까 입찰 보전 금액이 20% 나오잖아요. 그죠? 최저가 이게 70%라는 건 뭐다 이게 이 고양 지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입니다. 깎는 금액이 원래 금액에서 30% 깎아버려요. 그래서 4억 1천만 원에서 30% 깎은 금액이 2억 8,700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억 8,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억 8,700만 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문모 씨라는 분이 2억 9천, 이분은 7천 원 썼는데 이분은 보니까 70만 원에서 버렸네. 2억 9천 70만 원을 써서 이제 대금 납부하고 경매 사건 총기를 냈다 이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5억 원을 쓰셨는데 좋습니다. 5억 원을 쓰셨는데 왜냐 낙찰받기 어려워요. 낙찰받기 어려운데 왜 4,100만 원 입찰 보전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맞는가? 이거 밑으로 보면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경매 정보지 보시라니까요. 경매 정보지 보시니까 홍모 씨 계시네요. 이게 2019년 1월 18일자 가압류가 말소 소멸 기준 권리네요. 이번에 2017년 12월 26일 이게 유치원생 애들한테도 이게 확 하면서 겁주면서 하면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지. 근데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엄청 많지. 2억 8천만 원 보전금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잖아요.
배당을 철회를 하셨다고 그러네. 환장해버리네, 그죠? 여기 보시면 2021년 2월 15일자로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대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아,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구나. 제출하였다 이거지. 제출하였는데 이거 보니까 효력이 있다. 배당 요구 철회를 한 효력이 있다. 아니면 효력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일단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받아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준다 해가지고 이게 100%다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그건 뭐다?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종기일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 철회를 2021년 2월 15일 날 했는데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지 보니까 2021년 배당 요구 종기일 하루 전에 딱 해가지고 그죠? 예, 하루 전에 배당 요구를 철회해 버렸어. 그럼 2억 8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낙찰자가. 자, 2억 8천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2억 8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우와, 이분 같은 경우 당연히 대금 납부 못하지요. 2억 8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하면 5억에다 2억 8천 같으면 얼마입니까? 7억 8천만 원 되잖아요. 4억 1천만 원짜리를 말이지. 예? 도저히 이게 대금 납부 못한.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4,100만 원. 4,100만 원 여러분도 말이죠. 생돈 모을라 해봐요. 그게 쉽나? 쉽습니까? 단돈 100만 원도 말이지. 만들기 쉽지 않은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분이 2억 9천만 원 쓰셨거든요. 그 2억 9천에다가 2억 8천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5억 7천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가 나갔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경매 학원에서 말이죠. 질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누가 하나 낙찰 받으면 막 분위기 띄워가 말이지. 무슨 예? 낙찰 사례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찰해서 낙찰 받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응?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럼 예를 들어 그 경매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다 말이지. 낙찰 후기 써본들, 뭐 경매 학원에서 나한테 표창장을 줍니까? 뭐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경매 학원에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근데 2억 8천 맞죠? 뭐 5억 7천만 원 맞네. 그죠? 5억 7천만 원. 5억 7천만 원인데 1차 감정가 4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건 같은 게 이번에 대금 납부를 2021년 12월 15일 날 했고 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이니까 이 4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1년 전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1년 전의 가격이고 2021년도 같은 경우면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했죠.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이 정도 값어치가 있기에 이분이 입찰 참여를 하셨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 장모 씨처럼 해가지고 피눈물 쏟는 그런 이런 경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절대적으로 경험하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잠깐만요. 이게 보면요. 안산 지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 그 컴퓨터에 보면 이런 그 배당 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간 사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샘플만 여러분들 샘플도 안 해요. 똑같아. 배당 요구 하였다.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앙 들어간다. 그 입찰 들어간 그 사람들의 심리를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1388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여기다 보면은 이제 기일 현황란을 보시게 되면 화려하죠. 아주 뭐 화려합니다. 보세요. 보시니까 이게 4차 기일 날 해가지고 조모시라는 분이 1억 4백에 팍 쏟다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고
또 6차 기일 날에가 이모 씨가 아니 1억에서 4,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거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리셨네. 그러나서 또 내려와가지고 또 4,200에 누웠었는데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완당해버렸네. 또 흘러 계속 내려오는 거 내려다가 1,381만 5천 원을 했는데 이 양반 조사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1,10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었어요. 1,100만 원 낙찰을 받고 이제 대금 납부하고 사건이 이제 종결됐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1,1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말이지 이 건이 1차 감정 가격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억 3,800입니다. 1차 감정 가격이 2억 3,800만 원인데 이게 1,100만 원에 낙찰을 뗐다? 그러고 나서 낙찰자가요 추가로 인수하는 그런 금액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강남 청담 등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뭐가지고 그죠? 2억 3,8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에 먹어버려. 우와 이거 주체를 못해요. 봐가지고 그러나 이게 분명히 2억 3,800짜리가 1,100까지 떨어졌다. 요 사이에 무언가 분명히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시간 방송 주제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 철회니까 배당 철회겠지요. 2억 3,800짜리를 1,100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렵냐고. 황모 씨가 일단 대항력이 있대요. 배당 요구 철회했다고 그러네. 세상에 또. 그럼 좋습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해서 전입신고했잖아요. 근데 2016년 10월 10일자 가압류니까 당연히 소멸기준권리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2017년 1월 5일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데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2017년 2월 그 다음 달이지 2월 9일날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뭐다? 배당요구 철회서 제출한 날짜하고 배당 종기를 반드시 비교 분석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20일이죠. 근데 배당요구 철회는 2017년 2월 9일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 배당요구 철회서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상에서 1억 8천만 원 자기 전세 보전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분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계속 유지시켰더라면 이분은 1등으로 1순위로 배당 다 받아가요. 근데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이 1억 8천만 원 누구? 낙찰자한테 그죠? 낙찰자한테 1억 8천만 원 돌려도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인수 안 하는 방법이 있지요.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면 돼요. 봐가지고.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안정에 얼마 전 무슨 이야기 하는가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보증금액은 낙찰자 인수해야 되죠. 인수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경매를 날려버리면 되지. 근데 이거는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자체를 상당히 피폐화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가 1억 8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갈게요. 1억 8천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1억 8천만 원을 1억 8천만 원을 인수한다 이거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1,100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원이니까 1억 9,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1,100만 원. 근데 보니까 여기 1차 감정 가격이 1차 감정 가격이 2억 3,8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1,1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니까 1억 9,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아마도 전 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1차 감정 가격이 2억 3,800만 원이 말 그대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차익 됩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2억 3,800만 원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특히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감정 가격이 절대로 엉터리 개판 많아요. 진짜 엉터리 많아요. 엉터리가 많다는 게 감정하신 분들이 엉터리를 감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 시점 대비, 가격 시점, 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시점이
2억 3,800만 원을 평가한 가격 시점이 2016년 12월 달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대금 납부한 것이 2019년도 7월 달이에요. 근데 1억 8천만 원 인수하더라도 한 2억 원이 채 안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3년 전에 2억 3,800만 원짜리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 부동산이 3년 전에는 가격이 여기쯤 있었다가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이제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네. 특히 그래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저기 시세 조사 분석을 우리가 정말로 똑소리 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의가 산만한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저기 대학역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철회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9일이죠. 요 날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입니다. 2017년 2월 9일이고 위로 올라갈게요. 2017년 2월 9일인데 이 물건 입찰 참여하신 게 처음이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9일 날 배당 철회를 했어요. 1억 8천만 원짜리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근데 이 날짜 입찰 참여하신 분 2017년 12월 달이면요. 물경 뭡니까? 배당 처리한 날짜로부터 이게 처음 하신 분이 10개월 후잖아요. 후. 또 이번은 2018년도 5월 달이에요. 2018년 7월 달이에요. 2019년도 나와요. 환장해버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만 도대체 이분들은 또 물론 그래요. 막 입찰 보증금. 여기는 안산지원 같은 경우 입찰 보증금이 이게 20%인가요? 여기 20%네요. 입찰 보증금 20%니까 물론 입찰 보증금 20% 해봤자 4천 여건 같은 경우는 미납이니까 재경매거든요. 4천만 원, 400,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죠. 이것도 800만 원이다, 그죠? 이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20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우리가 경매 투자 활동을 왜 하냐 이거지.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경매 투자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천상저서 뭡니까? 모레 8월 19일 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철회한 것도 일부 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권리신고만 한 경우도 있고요. 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한 경우도 있고 임차권 등기가 배당 요구,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인데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역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2022년 8월 19일 날, 금요일 날, 정리를 해드리고, 또 8월 22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 인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윤복헌 부회장님 들어오셨네요.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강성왕님, 한태환님, 폴님, 변재성님, 고낙성님, 박황용님, 한원정님, 최선영님, 우리 한원정님하고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홍대희님, 조창선님 말씀드렸나요? 맹자월님, 네, 감사합니다. 류병진님, 그때 저기 영상물 밑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거 제가 수정했습니다. 왜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에서 배제돼 버리는데 그때 제가 방송할 적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틀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류병진님처럼 해가 막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막 여러분들 송곳처럼 막 콕콕 찔러서 피가 안 날 정도까지만 찔러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정정한다든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또 누구신가요? 유원감님, 보들몽님, 다음에 명재관리 말씀드렸죠. 자연이 조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이 조아님 덕분에 또 구독자 수 한 200명 이상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 황소님, 아이고 황소님 요즘 영업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제 만나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죠? 다들 네 어쨌든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경매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